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직업상담사 노동관계 법규를 맡게 된 이정직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첫 시간이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오리엔테이션 내용에는 우리 노동관계법규가 도대체 어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 수험의 특성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관계법규라고 하시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끼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법규라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고정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령들이니까 굉장히 쉽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특징은요, 굉장히 양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다가 특징입니다. 싫으시죠? 광범위하다고 하니까. 우리 정리를 차근차근히 해보죠. 첫 번째, 과목이 뭐가 있느냐? 과목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제일 처음 총론 부분, 노동법, 노동관계법규 총론 부분이 시작돼요. 이게 헌법 32조, 헌법 33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법규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란 법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평법. 그 다음에요, 고용사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법. 그 다음에요, 고용정책 기본법. 그 다음에요, 고용보험법. 그 다음에요, 직업안정법.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죠.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참 불행하게도 최근에 들어서 시험 과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세 과목이 추가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저는 작년에 시험 문제가 많이는 안 나왔어요. 많이는 안 나왔고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예측은 했었는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과목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그 다음에요, 기간제법.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렇게 세 가지 법률 많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 특징, 우리 노동관계법규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굉장히 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광범위한 대신에 우리 노동관계법규, 직업상담사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특히나 노동관계법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은행 방식이 도대체 뭐냐? 문제은행 방식이 뭐냐? 문제은행에다가 문제들을 넣어놓습니다. 문제들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옛날에 나왔던 문제를 넣어놓은 문제가 다시 나온다거나 혹은 기존에 넣어놨던 문제 중에 약간만 변형을 해서 다시 출제가 된다거나 이런 형태라고요. 즉 어때요? 나왔던 파트에서 반복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80% 정도는 이런 경향을 보여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자, 80%는 은행에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20%는 신규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20%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에?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시험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60점 이상 그리고 평균 40점 이상. 아니죠. 거꾸로 말했죠. 평균 40점 그다음에 60점 이상만 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80%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요. 문제 은행 방식에서 출제가 되는, 즉 어떻게 공부를 하란 말씀이에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뭘 거예요? 뭐예요? 기존의 문제 은행에 들어갔던 내용들이에요. 이 80%에 해당하는 내용. 이것만 알면 이 80%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넘어가시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라, 그냥 넘어가시라.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요,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 이 20%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험 기간이 얼마가 될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제가 그냥 넘어가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100% 이해하고 있다고 장담 못 합니다.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자, 저 11가지 법령, 11가지 되는 법령들 다 암기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이 80%에 집중을 하자.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넘어가시라라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시는 습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됐고요. 우리가 앞으로 직업상담사 합격을 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법령들이 활용될 수 있는지 굉장히 실무적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뭐 앞에서 배우시는 직업 상담과 관련된 이론들 혹은 뭐 노동시장론 뭐 이런 것들 물론 다 우리가 앞으로 직업 상담사 합격을 해서 직업 상담이라는 실무를 활용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신 내용인데 그것보다도 우리 굉장히 추가적으로 더 실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법령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자면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평법, 고령자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고령자 채용이나 여성 채용, 남성 채용 그리고 그들의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에 대한 기준들을 나열하고 있는 법령이니까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되는 거고요. 고용정책기본법, 우리나라 고용정책이 기본이 되는 기조니까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고용보험법 당연히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우리가 근로자가 입사를 해서 퇴사를 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입사, 퇴사 그리고 고용보험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법령을 통해서. 그리고 직업안정법 당연히 중요하죠.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활용하게 될 무료 직업 소개, 유료 직업 소개, 근로자 공급 사업,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어떻게 활용돼요? 우리 직업학교들에 취업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소개소 혹은 뭐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직업상담원으로 취업하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직업학교 지정직업학교라든지 공공직업훈련시설 등에 취업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 시설들의 유지관리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총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법령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신규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나중에 실무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안 나오니까 대충 하고 넘어가겠다? 아닙니다. 분명히 굵직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차 시험에 안 나온다고 등한시하지 말자. 왜요? 자, 이 80점이라는 점수 이게 현실적인 점수가 될 수 있는 건 노동관계법규가 굉장히 현실적인 점수가 될 수 있다고요. 노동시장론 물론 재밌고 좋습니다. 물론 재밌고 좋고 그래프 많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그려보면은 학습하는 효과도 좋고 효율도 좋으실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학문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률 달리 표현하면 노동경제학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맞추질 못할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80점을 득하기에는 노동관계법규만한 게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건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애매모호함이 없어요. 애매모호함이 없고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점을 득하는데 뭐가 될 수 있어요?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 과목. 그렇죠?
80점 맞으시면 다른 과목 40점 맞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40점. 그죠? 우리 이 80점을 목표로 열심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내용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우리 진도 차근차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